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일명 홈 트레이닝도 일상이 됐는데요. 한 리서치 센터가 벌인 홈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비드-19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6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홈트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몸 상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운동 전문 크리에이터들 역시 팔뚝과 허벅지, 복부 등으로 나눈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홈 트레이닝의 공간을 집 주변까지 확장시켜 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을 되찾는 좋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인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오후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고 식후에 가벼운 산책 20분 정도는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장기전으로 봐야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신규 확진자와 기존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과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면 정보의 유용함이 배가 됩니다. 네, 이 시간 김종욱 퍼스널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비드-19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다 지금 짐이 문이 닫힌 상황이니까 네. 궁여지책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외부를 이제 뛰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그동안 운동하셨던 몸을 유지 못하고 한없이 집에서 몸만 불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식단 조절도 안 되고 일명 저희가 확진자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오늘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좀 쉽게 몸 관리도 하면서 건강 관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김종욱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운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6년이요? 네. 실제로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게 전공이 그쪽이셨던 거예요? 전공은 제가 대학교는 마케팅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좀 급격하게 많이 쪄서 네. 체중 관리를 이제 하고자 그 당시에 이제 헬스장을 등록해서 말 그대로 이제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몸무게가 불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김종욱 트레이너처럼 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전의 몸, 훨씬 더 좋은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라는 국한된 장소에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이제 무산소 운동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요.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은 살이 안 빠진다 이런 거거든요.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유산소 운동도 이제 물론 운동 중에 이제 심폐지구력이나 이제 심장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체중 감량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저희도 이제 알고 저희도 몸소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산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체중 감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일정 부분 도움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유산소가 필수는 아닌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체중 감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보여주실 그런 동작만으로도 우리가 집에서 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체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운동을 몇 가지 정도 준비를 해주셨죠? 오늘 운동은 이제 3가지 정도
준비해 왔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보여주실 운동은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 제가 준비해온 운동은 하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제 스쿼트라는 운동인데요. 스쿼트라는 운동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하체의 전반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고, 이제 칼로리 소모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애용하시는 운동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허리 아래의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 스쿼트를 하다 보면 잘못된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횟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그 운동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스쿼트 방법부터 좀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쿼트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자, 일단 발의 넓이는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정도의 넓이로 서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앞꿈치를 바깥 방향으로 한 15도씩만 벌려주실 거예요. 앞꿈치를 15도 각도로 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사람 골반의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모양이라서 이거를 네. 발을 너무 11자로 하게 된 상태로 이제 앉으시게 되면 이 골반이 찝히는 현상이나 그냥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골반 찝힘 현상이나 허리 말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 발 앞꿈치를 한 15도 정도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 너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는 게 살짝 좋습니다. 넓게. 네. 예. 그리고 집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깨끗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맨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맨발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맨발. 집에서는 맨발로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스쿼트의 바른 방법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어깨보다 넓은 상태로 서주시고, 자, 앞꿈치는 발의 바깥쪽으로 15도씩 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스쿼트라는 운동이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굽으면서 끝까지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동작으로는 고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릎만 이렇게 굽힌다든지,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고관절만 굽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잘못된 동작이고, 자, 이렇게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가슴 피시고 허리 피시고, 이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굽혀주시면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끝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근데 예, 네. 무릎 연골이나 이렇게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많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세를 똑같이 잡으신 상태에서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프 스쿼트나 요것도 이제 힘드신 분들은 네. 4분의 1만 이렇게 내려가시는 동작으로 먼저 근력을 조금 키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조금씩 더 늘려주시면 효과를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횟수나 어떤 시간에 있어서도 운동량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그 그럼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홈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이제 중량을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운동 강도라는 것이 좀 쉬는 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네. 아니면 그 횟수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초보의 경우에는요, 지금 저희가 뭐 세트로 나눠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회 몇 세트 정도 하는 게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횟수예요. 초보자들은 일단 10회 4세트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이제 그 강도가 조금 쉬우시다. 네. 그러면 이제 15회, 20회, 30회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0회도 좀 쉬우시다. 그러면 이제 그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을 조금씩 줄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한 세트만 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 4세트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세트와 세트 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 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1분에서 네. 1분 30초 정도. 쉬시고 네. 바로 다음 세트를 들어가시면 보통 10분 정도면 한 운동 종목이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0분 정도. 네. 예. 근데 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할 때는 옆에서 이제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시간 텀이 좀 가능할 텐데 집에서 혼자 하려면 쉬고 싶은 만큼 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주의하실 사항은 네.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세트 하시고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핸드폰에 이제 스탑워치를 해놓으시고 아. 딱 1분 30초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네네. 세트가 끝나자마자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알람이 울린다. 그럼 바로 다음 세트를 아. 진행하는 방향으로 네네.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남성분과 여성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우매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모든 운동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없고요. 네. 네, 운동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4세트로 생각을 했다가 네. 점차 이제 그 횟수와 이 세트를 늘려가면 몸에 좀 강도 있는 운동을 해볼 수 있는 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만큼 숙련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네, 사람마다 이제 개인 차는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뭐 얼마나 집중해서 하시는지에 네. 따라서 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스쿼트 하면 그 하체의 어떤 쉐입을 잡아주는 예쁜 엉덩이, 그 다음에 그렇죠. 탄탄한 네. 허벅지 저희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무산소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체 쪽으로? 하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다 보니까 아, 이제 하루에 칼로리를 마이너스에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럼 스쿼트를 처음에 이제 보여주셨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하면 또 홈트에 효과적인 이제 운동이 하체 운동을 있을까요? 했으니까 이제 상체 전반적인 좀 근력을 기를 수 있는 푸시업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푸시업, 네. 네. 이게 팔굽혀펴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푸시업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남자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번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딱 손은 어깨 바로 밑에 위치시키시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피시고, 턱도 살짝 드시고, 시선은 어느 쪽을 보는 시선은 게 약간 좋아요? 먼 바닥 보시면 됩니다. 네, 먼 네. 바닥을 보시고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쭉 밀어 올리는 동작인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아요. 네. 스쿼트와 좀 다르게 좀 상체 근력이 좀 아무래도 좀 발달되기가 약하다 쉽지가 보니까.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바닥에다 댈게요. 근데 저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무릎 붙이고 하는 팔굽혀펴기가 팔굽혀펴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네, 있을 것 이것도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면 엄청 네. 힘듭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요 무릎만 붙인 상태에서 자, 가슴 피시고 허리 피시고 그대로. 요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것 일단 같아요. 내려가면 못 올라오시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분들이 이것도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네. 안 되신다 그러시면 자, 이렇게 완전 바닥에 엎드리신 상태로 자, 가슴 옆에 손을 대시고 네. 발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대로 다시 처음 자세로 네. 두 번째 이렇게 밀어주시고 보통 요 동작들은 다 되실 텐데 네, 요 동작은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동작을 하면 네.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체의 이제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팔뚝 뒤에 살 네네. 여기 살들이 이제 정리가 많이 됩니다. 팔뚝 뒤에 살이 정리가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푸시업이 아무래도 삼두근을 이제 주로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요 팔뚝 뒤에 살들 걱정을 그렇죠. 많이 그래서 하시는데 민소매 못 입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이 계셔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흔들린 살들. 맞습니다. 덜렁덜렁해서 근데 이게 그 팔굽혀펴기 푸시업만으로도 우리가 좀 그럼요. 근살을 정리해보는 그런 효과를 볼 그럼요. 수가 네. 있군요. 상당히 지금 뭐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이 정도만 해도 집에서 땀날 정도의 어떤 운동 강도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몇 개 정도 몇 세트 하는 게 좋아요? 푸시업도 선생님? 동일하게 이제 10회 4세트로 시작을 하셔서 네. 뭐 12회, 15회, 20회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남성과 여성이 운동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네.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운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는. 네. 근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자, 여자 훈련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네. 똑같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스쿼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푸시업 이해했는데, 요즘 또 그 크롭탑 같은 게 유행하다 보니까, 탱크탑 이런 거 유행하다 보니까, 복근에 신경 쓰시는 그렇죠. 남녀분들 굉장히 많이 네네. 계시거든요. 혹시 집에서 또 잘 따라할 수 있는 복근 강화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네, 복근 있나요? 강화 훈련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것도 동일하게 푸시업 자세로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푸시업은 아무래도 내려가진 못하셔도 이렇게 버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보통. 예. 플랭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 요 버티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네네. 자, 이게 동작 이름이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이에요. 마운틴 클라이머.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한 발씩 이 상태에서 이제 복부를 살짝 말아주시고, 허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복부를 살짝 말아주신 상태에서 자, 한 발씩 앞으로. 여기 하나입니다. 네. 가슴 쪽까지 들어 올려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약간 니킥을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네. 지금 듣고만 계신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RKTV 1540 치시고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따라하시면서 또 더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을 오늘은 꼭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요것도 이제 10회 4세트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15회, 20회 이렇게 늘려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쿼트 보여주셨고 푸시업 보여주셨고 조금 전에 그 마운틴 클라임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럼 세 개를 다 붙여서 한꺼번에 해도 됩니까? 하셔도 네, 더 운동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운동을 네. 끝나고 이제 세 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뭐 2분씩 쉬셔도 되고 네. 3분씩 쉬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셔도 되고, 이제 레벨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가지 운동을 천천히 이제 매번 하시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고. 그럼 지금 세 가지 운동법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더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로. 네. 그럼 자리를 좀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요. 이거 얼만큼이나 해야지 살 뺄 수 있어요예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세트 동작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살을 빼기 원하시는 분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어느 정도 주면은 좀 내가 슬림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긴 한데요. 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100kg 나가는 여성분이 뭐 50kg를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네. 생각보다 시간을 뭐 한 달 안에 못 만들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55kg인데 53kg까지만 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한 달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요, 그 체중 감량이 뭐 본인의 몸무게의 10%일 수도 있고, 네. 20%일 수도 있고, 이게 본인의 어떤 그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달에 이상적으로 감량하는 그 어떤 수치는 전문가로 볼 때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한 달에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수치는 한 5% 정도. 5%? 본인 체중의 5% 정도면 네. 최대 이제 안전한 범위에서 이상적인 범위는 한 5% 정도. 근데 요즘 뭐 급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갖고 그렇죠. 막 일주일에 10파운드 빼신다고 뭐 노력하시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요요가 그렇죠. 아무래도 요요가 있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확률이 봐야겠죠. 크겠군요. 예. 자, 그러면 그 운동과 어떤 식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동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식단 관리만 해도 충분하게 체중을 감량해 볼 수 있습니까? 체중 감량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세 가지 다 효과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두 개 다 안 하시다가 이제 운동도 시작하시고 식단도 바로 시작하시다 보면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되게 질려버려서 이제 갑자기 뭐 술도 드시고 요요도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오시면 식단은 처음에는 이제 권해드리지 않고 그래요?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운동을 해서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을 좀 매니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좀 건강하게 먹어보고 식단도 좀 지켜보고 하면서 외적인 좀 변화를
이게 가장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운동만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먹는 거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나 운동하니까 조금 더 먹어도 돼 해서 내 그렇죠. 몸에 위안을 삼으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기도 해요, 주변에서.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일단은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운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대치를 좀 높여보고 그 다음에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하는 것이 좋군요. 그렇죠. 식단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단 하시면 대표적인 게 뭐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예를 들어 식단을 시작하실 때도 하루에 이제 3끼를 드시다 보면 3끼를 다 식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저녁만 이제 식단을 지켜보자. 그래서 매일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점심도 식단을 한번 지켜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상식과, 그러니까 일반식과 식단, 그러니까 건강식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좋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닭가슴살이나 뭐 고구마, 달걀, 흰자 이런 것처럼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있잖아요. 근육의 양을 키우고 꼭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아도 체중 감량의 식단을 짜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체중 감량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칼로리가 전부예요. 칼로리가. 뭘 먹든지. 그 안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 얼마나 탄수화물을 먹느냐, 단백질, 지방 요 구성 비율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1차적으로 체중이 이제 늘고 주는 거의 문제로서는 무조건 칼로리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에서 본인 섭취한 칼로리 이제 뺐을 때 이제 잉여냐 아니면 모자라냐 요거에 따라서 제가 체중이 늘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500칼로리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지는데 이거를 라면으로 먹던 아이스크림으로 먹던 닭가슴살로 먹던 살은 똑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 식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건강식으로만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칼로리만 정확하게 딱 지켜주면 단순하게, 내가 뭘 먹든지 간에 살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듣고 계신 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뭘 먹어도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즐겁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딱 벗었을 때 미적으로 좀 아름답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라면을 적게 먹고 살을 뺀 사람이랑 건강한 이제 닭가슴살, 뭐 야채, 현미밥 이런 걸 먹고 뺀 사람이랑 몸의 이제 쉐입적인 면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다르겠죠. 근육이 쪼개지는 게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백질을 좀 적게 먹고 빼신 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제 그 개인 트레이너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식단이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운동 이렇게 오셔서 4-5시간씩 열심히 해봐야 집에 돌아가셔서 식단 마음대로 안 지키고 드시고 하시면 이거는 운동하실 필요가 없는 거다. 근데 실제로 맞습니까?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몸에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 안에 몸이 잘 굴러가고 내 컨디션이 좋고 이런 거는 운동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좀 날씬하기를 원하시는 보이고, 분들은 뭐 예전 제 트레이너가 했던 얘기가 일정 부분 맞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운동을. 그런 분들은 운동의 어떤 비중을 좀 더 줘도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시고 식단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 오히려 이 후자 쪽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는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종호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 알아봤고요. 또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관리 등에 대한 정보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알통맨이시래요. 우리 김종욱 트레이너. 저 같은 사람을 10명은 그냥 번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체력을 가지신 것 같다고. 지금 LA뿐만이 아니라 한국, 서울에서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특히 오늘 같은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RKTV 1540 치시면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식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보 걸으시면서 뭐 점심에는 요거트 정도 하나 드시고 저녁을 굶게 되면 네. 예, 몸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까요? 그렇죠. 네, 일단 무조건 듣기로는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분은 좀 더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트 하나로 하루를 이제 때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영양실조의 가능성도 있고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식단 관리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걸 먹더라도 칼로리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근육이 쪼개지는 그 쉐입이 좀 달라진다라고는 하셨는데 일반식하고 식단을 좀 병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식단 구성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세요, 선생님.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전부터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밥이죠. 그렇죠. 한국인은 이제 밥심 예를 들어서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한국인 기준에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뭐 밥에 찌개에 뭐 나물에 이제 보통 고기나 이제 단백질이 많이 배제돼 있고 탄수화물에 또 탄수화물 얹고 또 탄수화물 얹는 약간 이런 식단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단을 많이 드시게 되면 사실 탄수화물이 제일 이제 지방을 축적하기 좋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전환을 또 하게 되고 지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게 살이 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루 드시는 칼로리가 있다면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비율이요?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추면 좋아요? 뭐 한국 분들은 밥이나 면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건강한 이제 비율이라고 하면 보통 제가 파운드로 말씀을 드릴까요? 파운드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단백질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잡는데 제가 지금 현재 체중이 200파운드 정도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200파운드라고요? 네, 200파운드예요, 제가. 아니 200파운드면은 거의 91kg 정도.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좀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육이. 지방의 이제 부피가 4분의 1이다 보니까 훨씬 사이즈는 좀 작은데 더 이제 무게는 많이 나가는. 아니 지금 김종욱 선생님이 200파운드라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200파운드시군요. 네, 200파운드인데 제가 이제 단백질을 항상 기준으로 잡는데 운동을 하시고 이제 근육을 잘 만들려면 보통 200파운드면 그냥 곱하기 1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하루에 200g 정도, 순수 200g. 단백질을 200g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자기 체중에 곱하기 0.5. 0.5. 훨씬 적게 먹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반 그냥 정도? 건강한 식단으로 기준으로 그럼 100g 정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대회 준비할 때는 탄수화물 양을 거의 체중 곱하기 0.8이나 1 정도로 잡고 거의 단백질하고 비등하게 드시네요. 그렇죠. 비등하게. 그런 식으로 드시고 아니면 이제 대회 준비 기간이 아니고 좀 편하게 먹는다. 그럼 이제 곱하기 2까지도 먹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1대 0.8대 0.5대 그렇죠. 1에서 2 왔다 갔다. 탄수화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100 정도로 잡거든요. 100파운드 뭐 초반대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보통 100파운드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누가 그래요? 여성들이 다 100파운드라고? 한 120파운드 정도 나가지 않나요? 120으로 잡으면 이제 단백질을 한 100g 정도 드시고 순수 단백질. 그 지방을 한 4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한 100에서 120 정도 드시면 좀 다이어트 식단. 예를 들어서 좀 넉넉하게 드신다 그러면 200g 정도.
드시면 그렇게 칼로리를 합산해 보면 보통 한 1200에서 1600 정도 칼로리가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댁에만 계시다 보니까 많이 좀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첫날은 길티 플레저라 그래서 좋아하시다가 다음 날에는 내 몸에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껴서 그냥 생짜로 굶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게 혹시 이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사실 뭐 건강상으로는 절대 좋을 수 없는 식단이죠, 그거.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순수하게 이제 몸무게 빠지는 걸로만 본다면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그렇다고 이제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런 액션들을 안 취하게 되면 어제 많이 먹었는데 오늘 좀 덜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게 되면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이랑 내일은 평소보다 좀 적게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원래는 1,500kcal 먹어야 하는데 4,000칼로리를 먹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사흘 동안은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칼로리, 만약 1,500이라면 그걸 절반으로 줄여서 1000씩 그렇죠. 예,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내 몸이 갑자기 확 찌게 찌는 되지 걸 않는 방지할 거. 수 있죠. 네.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식단을 짜보는지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이제 뭐 친구분들을 만나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네, 오늘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네, 뭐 술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네. 과식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시면 뭐 미리 그 전부터 수요일부터 내가 어차피 주말에 먹을 거니까 네. 수, 목, 금을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식의 접근도 괜찮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를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청자께서 지금 유튜브 댓글로 다이어트는 체중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울로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트레이너님을 보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예, 아까 200파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몸을 보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지 네. 않잖아요. 요즘은 그 눈바디라 눈바디가, 그래서 네,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실제로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정상식, 일반식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강 식단 관리를 좀 병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후에 우리 몸의 변화를 좀 알아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아예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보통 한두 달만 하셔도 엄청난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지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단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주 5일만 식단을 지켜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한두 달 뒤에 더 큰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네. 이제 운동 강도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네. 식단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켜주시면, 네. 지금 변화를. 본인 배만 100파운드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겠지만 혹시 복부 지방이 좀 축적돼 있는 분들한테 권해 주시고 싶은 식단 같은 것이 있나요? 복부 지방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면 이제 이 배부터 엉덩이 이 구간이 가장 이제 지방 네. 축적이 잘 되는 중부지방이라고 부위거든요. 하죠, 저희가. 그렇죠. 네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심해요, 이게. 그렇죠. 또 출산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앉아 계시거나 뭐 팔, 다리 이 바깥쪽은 많이 쓰는데 네. 이쪽을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좀 복근 운동 네. 이런 거 해주시고, 음식도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드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지금 조금 좋은 복부 지적해 지방에. 주셨어요. 이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을 해서 그 짠 거를 극도로 멀리 하시더라고요. 체중 감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짠 걸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짠 거를 너무 피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조금 옛말이 된 게, 예. 사실 나트륨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네네. 나트륨 권장량도 항상 지켜줘야 되고, 나트륨이 이제 좀 안 좋다고 소문 아닌 소문이 난 이유가, 이제 나트륨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을 끌어당기잖아요, 나트륨이. 그래서 네네. 이제 몸이 붓게 되고, 네네. 부으면 또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면 또 이제 몸이 무겁고 컨디션도 안 좋고, 네네. 이게 이제 붓기가 계속 쌓이면서 뭐 지방으로도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짜게 먹는 게 좋고, 무염은 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염식은 안 하는 그렇죠,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트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은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량 정도는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트레이너님께서는 운동을 5, 6년 정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셨고 지금 뭐 대회를 또 앞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스테로이드 관련 제품을 복용하시고 뭐 대회를 나가신다든지 몸을 그렇죠. 이렇게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사회적인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건강상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종호 퍼스널 트레이너 모시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 알아봤고요. 또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카톡 애청자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만 안 먹으면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옛날에 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본인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한 값에서 본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요거를 뺐을 때 잉여냐 이제 부족하냐 요걸로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하루에 4,000칼로리를 드시는데 4,000칼로리 자체가 이제 많은 잉여칼로리죠. 잉여칼로리인데 그 잉여칼로리를 아침 점심에 내가 삼겹살로 4,000칼로리를 먹고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을 이제 건강한 뭐 샐러드와 뭐 현미밥과 이런 걸 먹는다고 해서 반대로 찌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제 몇 시에 먹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하루 건장 칼로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그 말에 지금 굉장히 위안을 받으시고 공감을 하시는 그런 또 유튜브 댓글 시청자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운동할 때 호흡하는 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또 애청자가 계세요.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호흡하실 때 그냥 웨이트 무산소 운동의 호흡법은 사실 모든 이제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의 공통점은 이제 힘을 줄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쿼트는 이제 내려가는 동작과 올라가는 동작이 있으면 이제 올라오는 동작이 힘들잖아요. 힘든 동작을 찾아서 그 올라오실 때 숨을 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릴 때 이게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니까 그때 숨을 뱉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턱걸이 같은 동작을 말씀드리면 턱걸이는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쉽잖아요.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올라갈 때 숨을 뱉으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항상 힘을 줄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 관련, 뭐 보충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리 헬스를 열심히 하시고 몸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약물 복용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약물 복용은 절대 기본적인 저희가 운동의 본질에 있어서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약물 복용은 이제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 약물 복용을 피하면서 내가 좀 벌키하게 내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외부 뭐 보조제나 보충제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이제 프로틴 파우더.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고 이제 그렇죠. 사실 프로틴 파우더 정도만 드시고 이제 일반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식단이 가장 우선이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보충제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끼 건강하게 챙기는 것부터 이제 되신 분들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정상적으로 식단 하지도 않으시고 일반식도 안 드시면서 그냥 뭐 나름대로 뭐 프로틴 파우더 많이 넣으시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잔의 쉐이크로 만들어서 그렇죠. 밥 대용으로 아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바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밥을 이렇게 차려 먹기도 좀 귀찮고 그러신 분들은 뭐 곡물 파우더나 뭐 프로틴 파우더 이제 넣어서 뭐 과일이랑 같이 스무디처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특수성이 있을 때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튜브 댓글로 흰쌀밥과 밀가루, 설탕 섭취를 안 하면 살은 빠집니다라고 해주신 우리 애청자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맞아요? 이런 게?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그 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칼로리가 제일 우선이고 근데 이제 밀가루나 쌀밥이나
뭐 설탕 같은 거를 이제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네.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되게 빨라요, 몸에서. 그래서 흰쌀밥도 이제 쌀 껍질을 벗겨내고 만들어낸 게 흰쌀밥이고, 설탕도 이제 사탕수수에서 이제 뽑아낸 게 네. 설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흡수가 되게 빠르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서,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도 이제 네. 생기고, 대신에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가 되게 민감하게 네, 네. 반응을 해가지고 조금 1시간만 지나도 또 약간 허기짐을 느끼고, 이러므로 해서 이제 과식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끊으시고 천천히 이제 흡수가 천천히 되는 복합 탄수화물 같이 뭐 고구마, 뭐 현미밥, 뭐 감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배부른 느낌은 없지만 천천히 이제 포만감이 오면서 식사량도 좀 조절을 하실 수 있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뭐 식단하고 저희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그 솔루션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나눠보면 좋아요. 만약에 뭐 운동이 5, 뭐 식단이 5, 아니면 뭐 운동이 8, 뭐 식단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단, 운동 두 개 다 안 해보신 분들 기준에서는 운동이 저는 100이라고 보고 싶고요. 운동이 100. 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나는 내 외적으로 내 몸에 좀 변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 5, 식단 5.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이제 운동하기에는 기력이 뭐 몸에 이제 좀 병이 있으시거나 네, 네. 문제가 너무 좀 있으신 분들은 할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식단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상태에 네, 따라서 따라서 그렇죠.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살을 찌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을 좀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욕심 부리는 많은 분들이 근육량은 그대로 놔두면서 지방만 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선택적으로 운동을 해서 내가 빼고 싶은 부위만 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보통 살이 빠지는 거는 보통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신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지방을 더 빼고 싶으면 그 부분 운동을 더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좀 강화 운동을 하면 그렇죠. 조금 더 그 빨리 부분을 빠지거나. 자꾸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을 자꾸 괴롭혀주면 그 네. 부분이 지방이 축적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근을 좀 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복근 운동을 매일 하셔보면 사실 배에 지방이 많이 끼는 거를 안 예방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거 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 케토 다이어트도 하시고 황제 다이어트도 하시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많이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장기전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죠. 다이어트라는 건 장기전 아니겠습니까? 장기전이죠. 네, 그래야 평생 요요가 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유지를 해도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하실 수만, 근데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나 뭐 그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다이어트는 사실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실 본인이 드시는 식단 안에서 칼로리를 조절하시는 게 가장 오늘의 지속 가능한. 포인트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그렇죠. 제한. 그러면 제가 뭐 2,000칼로리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네.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커팅을 해야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하루에 한 300 정도. 300kcal. 남자분들은 이제 500에서 한 700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에 마이너스 남성분들은 시키시면 네. 조금 이상, 이게 맥스예요, 그게. 그게 네, 그 그렇죠. 이상은 컷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컷해도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요가 오기도 쉽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네. 컨디션이 너무 저하된다거나 네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면 하나 정도 컷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500에서 700kcal니까 그렇죠. 여성분들은 300kcal 정도면 한 뭐 쌀밥 한 공기 정도, 네, 쌀밥 도넛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끊어 보시면 한 달, 두 한 달, 달 정도면 그렇죠. 한 2kg 정도는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지 않을까. 2kg면은 한 5파운드? 그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4파운드, 5파운드 4, 정도는. 5파운드 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좀 감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감량하는 건 단기간에 다시 찌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종욱 퍼스널 트레이너 모시고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과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